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은 장윤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한 갈등, 봉합 국면이다. 네. 또는 봉합 되어야 한다라는 기사인지 바람인지 모를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간절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굉장히 간절한 기운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자, 갈등의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거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 제대로 앞으로 꺼내기도 좀 힘들어졌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처뿐인 갈등으로 끝났다라고 저는 좀 요약을 하고 싶은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용산과는 살짝 다른 톤이 많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살짝 조금 아주 약간 다른 톤의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대통령실로부터 이제 사퇴 요구까지 직접적으로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자리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여사의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쪽으로 뭐 일종의 암묵적 동의를 받고 물러선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김 여사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 촉발자 역할을 했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는 여전히 향후에 양측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제 한겨레하고의 전화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은 그대로다. 뭐 이렇게 자기 입장을 유지를 했고 사퇴할 뜻이 없다라는 점도 못을 박았습니다. 당내에서도 일단 당장은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불출마를 요구하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지금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분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듯한데 이거는 이전과는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도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왜 못 들은 척해요? 이 얘기를 어떻게 못 듣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논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냐라고 기자가 물었는데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겠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일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것이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까지 말한 거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함구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떻게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만두게 되면 사실 중도 포석 차원에서 그 모시고 왔던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를 꺼냈다가 뭐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비유가 뭐 잘못됐니 잘됐니를 떠나서 어찌됐든 앞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 말 하면 잘려. 그러면 그 이후로 아무도 얘기 못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를 수도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런데 그냥 놔둘 수도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실제로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러 왔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경로했다라는 설이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해서 그런 통보를 하러 온 거다. 뭐 대통령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워딩이 나왔을 때 그리고 네네. 나서 뭐 실제로 왔다 간 다음에 김경률의 거취와 관련해서 대화가 오고 갈 때도 실제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 대통령 뜻이냐 등등의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물어봤다고 그렇죠. 했죠.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한 거는 사퇴를 하라라고 통보를 한 얘기가 언론으로 공개된 것에 대해서 그렇죠. 경로했다. 그렇죠. 공개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예. 경로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르이 앙뚜아네트의 비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로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방식으로 화가 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러니까- 경로가 여기저기서 이거는 확인이 뭐 돼요, 어제 지금. 오늘 일은 아니고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다양한 경로를 취재해서 말씀드렸던 바이고 네. 많이 화가 나 계시다 대통령께서. 근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대통령의 화가 누그러질 수 있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계륵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살짝 소강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우선 멈춤을 할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세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에서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비대위원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둘 다 관두거나 이 세 가지 길인데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걸 가지고 일단 소강 국면이지만 2차, 3차, 4차 공천 과정에서 대폭발 이 과정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요. 노루박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 보고 있더라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손을 잡았지만 정면을 응시하는 뭐 완전히 이렇게 비껴가는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런 등등의 상황을 볼 때 그리고 굉장히 추워 죽겠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또 얇은 옷을 입었어요. 민방위복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뭐 양손 공손히 모으고 배꼽 인사하는 그런 사진들 뭐 폴더 인사하는 사진들 이런 쫙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등등을 볼 때 이후에 제2라운드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경민 작가. 당내의 분위기는 혼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까지는 좀 감을 좀 잘 못 잡겠다라는 분위기가 읽히는 것이 왜냐하면 어제 마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단수 추천이나 우선 추천 같은 이 전략 공천 관련된 세부 기준을 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3회 연속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전략 공천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우선 추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출사표를 던진 그 인천 계양을 혹은 서울 마포을 이런 지역들이 전략 공천 가능 지역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김경률 위원이 경선 없이 전략 공천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의도했던 대로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시각이 한쪽에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소위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논란을 풀긴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갈라치기 선동 드라이브에 끌려갈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풀긴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밝힌 거고요. 그리고 또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이 사과 요구와 관련해가지고 사과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국민의힘 쪽에 밝혔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 불찰로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고 다만 사과를 할 경우에는 이제 진정성 논란, 뭐 책임론 이렇게 이제 이슈가 커지면서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같이 거론을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결국에 와서는 지금까지 보면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용 의원이라든지 용산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외부에 노출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에 진짜 마음이 있느냐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대목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순서상 먼저 당이 결정하면 사과하겠다라고 했던 게 지난주 무렵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다고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실은 지난 주 말 이번 주 초에 지인들한테 문자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과하면 지지율 더 떨어진다. 사과 불가론을 담아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 그래서 순서가. 오늘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TV조선의 여망이 좀 반영된 얘기 아니냐. 소망형 기사라고 하죠. 예. 뭐 소망형 기사. 사과는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의 기사 기사가 아니냐. 아니라 기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현역 의원들 취재해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는 100%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권력 다툼이다. 이 국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평가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세 갈래로 나누더만요. 친한파, 한동훈하고 친한 세력, 그 다음에 친윤인 척하는 파. 네, 그다음에 이제 친윤 이렇게 세 구도인데 세 구도에서 예컨대 이제 대체로 전망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자기 공천할 확률이 100%다. 그랬을 때 또 한 번 갈등이 있을 거고 용산이 절대 그걸 용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친한 쪽으로 끌려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상당히 그립이 세지고 있다. 예, 그래서 잘 얘기를 또 못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유롭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네. 오늘 또 취재가 살짝 다시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뭔가 싶어요. 저는 도대체가 민주정당에서 예, 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뽑아서 국회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의의 네. 전당이고. 네. 그러면 여당 국회의원들답게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말도 못해요. 기자들한테. 이게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그립감을 경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경로의 대상은 왜 말이 바깥으로 나갔느냐도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접 가리키는 경로도 꽤 있다. 최근의 경로는 요 며칠의 경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많이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 좀 꼭 하고 싶은데요. 예.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말 인정하겠어요. 그 연세에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정말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 국민을 적으로 돌려서 되겠습니까?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 와중에 공사가 잘 구분이 안 되는 방식으로의 정치행위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예, 이 점을 대통령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의 거취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가장 홀가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김웅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죠.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서초동 사저로 가거나 혹은 잠시 외국에 나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좀 강하게 주장을 했고 진행자가 영부인이 관저를 떠나는 거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임기 중에 디올백 몰카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난 사례가 없다. 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어제 얘기를 했었던 이 디올백은 일종의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불법이 된다. 이런 국고 주장. 횡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계속 버티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는 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디올백이 만약에 기록물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뇌물을 줄 때 뇌물 주는 사람이 몰래 촬영을 해놓으면 그 사람은 몰카 피해자이기 때문에 뇌물 받은 사람 처벌을 못 하느냐. 세상에 그런 나라나 그런 검사는 없습니다. 네. 자, 그렇죠. 뭐 설사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가운데 교통사고가 나면 그건 각각 별개의 사건입니다. 법규 위반은 법규 위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각각 따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여당의 알겠습니다. 재선 의원이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우리 국민들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또 그 얘기도 합니다. 이철규 위원장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 공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런지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 자, 잠시 지금 미니 인터뷰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엊그젯밤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 났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후 현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 상인들과는 깊은 대화 나누지 못하고 10초 정도 짧은 말만 하고 바로 서울로 향했다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실제 대통령과 10초 정도 짧은 말을 한 당사자입니다. 서천 특화시장 오일환 회장과 전화 연결해서 어제 상황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이고 상심이 크실 줄로 압니다. 227개 점포가 전소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피해 상황은? 먼저 관심 가지신 애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대통령님을 만난 건 사실이고, 네. 대통령님이 오신다는 그런 동선이나 아니면 연락받아서 대통령님을 직접 뵌 적, 그렇게 뵙지는 못했고, 네네. 대통령이 한 11시, 12시에 오실 수도 있다. 요 정도로만 알고 대통령을 뵙게 됐는데, 네. 뵌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아, 순탄치 않으셨어요? 예, 예. 아니, 상인분들 200여 명은 모두 2층에 계셨는데, 예, 상인 회장님인 오일환 회장님도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서 내가 상인 회장이다라고 하면서
그 경호 인력들을 뚫고 들어가셨다면서요. 맞습니까? 조금 약간의 와전은 있는데 거의 맞는 말이고요. 네. 경호 인력이 워낙 우리한테 사전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인터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경호원들도 잘 모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예, 그 말이 사실이 맞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 못 만나셨네요. 아, 회장님만 가서 그나마 대통령님과 이야기를 좀 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어요? 한 10초 정도 이야기 나누셨다고 하던데.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대해서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이걸 법적으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 그에 준하는 기준을 삼아서 우리한테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에게 상인 회장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몸과 마음도 추운 상태에서 화재 기간 내내 너무 추워서 머리도 하얘질 정도로 아픕니다. 아픈데 행정 따로 보여주기 따로 이거는 상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그 대통령 가신 다음에 상인분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하시던데 상인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어떠세요, 상인분들은? 그런데 이건 대통령님께서 동선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 없는데 네. 거기에 관련 부처들이 또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 부처가 있었는데 고 장관님도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나 위로의 말 같은 거 우리가 또 듣고 싶은 내용 이런 걸 간단히 말씀하시고 가셨으면 상인들도 크게 화가 안 났을 텐데 네. 그냥 일괄적으로 모두 살짝 왔다 그냥 가셔서 좀 많이 화난 상태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대통령 가니까 같이 쌩하고 다 같이 가버리신 거예요? 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싹 가셨다. 그럼 쌩 말고 같이들 그 대통령 가시니까 다 가셨다. 관계부처 분들도 안 남고. 예. 아이고. 하여튼간에 추위에 지금 많이 그 몸도 마음도 힘드실 텐데 건강부터 좀 챙기시고요.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우리 상인분들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잘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전해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오일환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주 특유의 화법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제 숭실대에서 대학생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질문 답변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인들이 좀 항의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던데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네. 일단 첫 마디는 그거였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그러신 것 같지는 않다. 모든 상인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상인 갈라치기입니까? 일단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참. 그 자리는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이 이제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같이 이제 민생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위해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못 갈 자리를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니 간 걸 비판한 게 아니라 그 재난의 현장 그리고 재난을 당한 상인들을 소위 화해 현장으로 도구화하고 대상화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왜 그 질문에 대해서 딱 검사 말투입니다. 내가 못 갈 때 간 건 아니잖아요. 참, 정치를 조금 더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자,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임경빈 장유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갑니다. 자, 갈등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 2차전, 3차전 또는 물밑에서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한동훈의 당이 될 것이냐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윤석열 당이 될 것이냐 이게 사실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다툼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실제 지금 딱 말씀하신 적확한 표현인 것인데요. 지금 그 사이에서 갈등 중인 것이고 의원들이. 예, 그래서 어느 선에 줄을 서야 되는 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나
국민의힘 한 5의원에 따르면 대체로 아마 한동훈 라인으로 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 더 한 뎁스 더 취재를 해보면 영남 분위기하고 수도권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네. 영남은 뭐, 아유, 아무나 해라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아무나 해라. 네, 어차피. 그냥 어차피 우리 이 분위기에서 뭐 다 될 수 있다. 지금 된 공천 룰에 따르면 현역들이 별로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만 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수도권에 있는 지금 뭐 다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당협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은 이 김건희 리스크 넘지 않으면 우리 선거 못 치른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 포석 전략을 세우려고 한다면 참 머리가 빠질 거다 고민이 많이 될 거다 이제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루 이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된다. 지금은 좀 잠깐 좀 수그러든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네. 전 사실 서천 상인들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지난주죠. 정성희 의원이 그 사지가 들려서 강성희 의원. 강성희 의원이 사지가 들리고 입이 틀어막힌 채 쫓겨났어요. 대통령 행사장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대통령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원래 네, 더 하려던 네, 말은 네.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그 뒷말은 하지도 못한 채에서 이렇게 떨려나는 상황이 있는데 간밤에 대통령 만나려고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리고 그런데 200명이 2층에 있다가 경호 때문에 내려오지도 못했고 실제로 오영주 장관이 조금 있으면은 행자부 장관이랑 대통령 일행 오니까 이 설 앞두고 이 상인들이 현금으로 해서 그 건어물 같은 물건들을 잔뜩 사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다 타버렸기 때문에 네. 당장 급한 어떻게 현금 지원이라도 좀 받을 수 없겠냐. 이런 갈급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 손 붙잡고 그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으셨겠어요. 네. 근데 10초 만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인 회장이 경호 인력을 뚫고 들어가서 겨우. 저는 강성의 의원과 여기 서천에 화재에 당한 그 상인들과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대하는 태도,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디가 있는 건지 대통령이라면요, 여당 대표라면 20분 사진 찍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현장에 모인 상인들 그 울분에 찬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받아 적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사진만 찍고 그냥 갑니까? 그 눈보라 속에서 기다린 분들을. 네. 저는 시민을 대하는 국민을 대하는 이 대통령의 이 태도를 보면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정치로 와 있다.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들 거기 그 장동혁 의원 사무총장의 지역구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태흠 지사도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네. 예, 그 지역부터도 이렇게 민심이 흔들리게 만들면서 무슨 총선 승리를 다짐하느냐. 저는 이 답답한 생각이 좀 들어서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이 얘기가 너무 계속해서 맴도는데 재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재난 현장을 둘러보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이게 맥락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아까 발언을 말씀.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재난 현장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관련해서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신평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보고요. 3부에서는 그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만나볼 건데요. 오늘 개혁신당이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합당 발표까지는 뭐 이게 여러 이 과정이 있었는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는 이제 대표들의 공동 기자회견 정도로 예정을 했었는데 합당 발표까지는 확정을 못했다가 급진전이 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 해석을 보니까 개혁신당 내에서 최근 들어와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어떤 갈등 그리고 봉합 이게 의제를 잠식을 하니까 정무적으로 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의견 접근은 이미 돼 있었는데 합당 발표 타이밍을 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늘로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른 제3지대 세력과의 연대는 좀 불투명해졌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합당 조건으로 가치와 비전을 거론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학적으로 이합 집산하거나 합종 연행에서는 신뢰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이 스스로의 이념 좌표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곤란합니다. 사회적 보수라고 규정했거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제출할 때 문제 해결의 기본 접근법, 곧
국정 철학으로 사회적 보수를 지향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민주당 출신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대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윤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